류마티스 관절염도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랑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뻣뻣한 것이 1시간 이상이나 지속되더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더라 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런 증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손가락이 변형이 되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손마디가 굵어지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가 혹시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죠. 보통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요.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굉장히 호발을 하는데 연령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증상이 처음에 있을 때 미리 예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손마디가 굵어진다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번 의심해보고 확실하게 점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느끼는 증상은 아침에 손가락 마디가 경직이 되는 건데요. 이 증상이 1시간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그 전날에 어떤 일을 해서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아침에 무리가 된다고 해도 조금 있으면 바로 풀리잖아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뻣뻣함이 유지되는 게 보통은 1시간이라고 지표를 드리는데 그 정도 사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오후가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조 강직이 있다. 이렇다면 일단은 의심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염증성 반응들이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발가락 혹은 손목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3군데 이상의 곳에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면 두 번째로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러한 증상들이 6주 이상이 지속된다. 그래서 한 2, 3주 있다가 없어지면 괜찮은데 6주 이상이 지속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면 본격적인 의심과 걱정을 할 수 있죠. 자, 이쯤 되면 아마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가라고 걱정이 돼서 검사를 받아보실 거예요. CRP, ESR 같은 염증 수치를 검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번 검진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상 검사를 해서 손가락 관절의 변형이 어느 정도로 와 있는지에 따라서 확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아보는 첫 번째는 아침에 강직이 긴 시간 동안 있다. 두 번째, 이러한 증상들이 3군데 이상이 자꾸 호발되더라.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6시간 이상 되더라라는 3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이러한 종창이요, 그냥 단순하게 손마디가 굵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굵어지고 뼈마디가 굵게 나옵니다. 그리고 변형 증상이 일어나고요. 더불어서 발열이 조금 있거나 계속해서 만성 피로감이 생기거나 체중의 변화가 있거나,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것들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우리 몸의 점막들이 말라 들어가는 증상이라서 대부분 다 입이 자꾸 바짝바짝 마르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함께 있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류마티스, 즉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침을 치료를 하거나 약침 치료를 받거나 혹은 가벼운 관절염증에 관련된 약물만, 한약재들만 투여를 해도 어느 정도 빨리 몇 주면 나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1년, 2년 이런 식으로 관리를 쭉 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었을 때 완치가 아니라 관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증상이 없는 듯 느껴지는 증상까지 가는 것이 일단 목표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관절염의 치료에 있어서는 이 정도까지 목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가 면역, 즉 나의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이런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역 관리가 필요하고, 면역 관리를 할 수 있는 한방의 해독요법과 한약 치료가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죠. 특히 장내 면역에 의해서 우리 몸의 면역 전체가 70% 정도가 유지된다고 해서 특히 장 속의 어떤 기능들이 좋아져야 됩니다. 위장이 편안한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면역과 관련되는 소장과 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장의 면역 부분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소장의 면역이 일단 떨어진 상태고, 소장의 기능을 살려주는 한약재 혹은 영양제들을 같이 처방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위장이 항상 꿉꿉한 것뿐만이 아니라 대장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변의 상태, 즉 변비나 설사 혹은 염증성의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위장관 그리고 소장, 대장의 어떤 소화기 전체의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아까 증상 중에서 발열이 있거나 혹은 미열이 계속해서 발생하거나 만성피로 증상이 있다는 것처럼 몸에서의 면역 저하로 인해 가지고 기운이 순환이 안 되면서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것도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많은 면역계 질환 환자분들이 겪는 것처럼 자율신경의 조절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관절의 국소부에 의한 염증 치료를 더불어서
되고요. 그 이면에 있는 면역계 치료, 즉 장내 면역과 그 다음에 체온 조절, 혈액순환, 그리고 기력 문제,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장내 면역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자율신경이 훨씬 더 안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한약재들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죠. 관절염에 의한 증상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통증을 일으키고 관절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절에 의한 국소 치료는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고요. 그 외에 각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될지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내 면역 관리와 여러 가지 관절 부분에 좋은 운동법들, 혈자리들,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각각의 부분에 관한 것은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절이 굵어진다고 해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류마티스인지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이 부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분명히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되고 관리가 되실 거예요. 관절염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랑